자, 111의 메인 매출전표 입력부터 볼게요. 자, 1번입니다. 7월 6일 아이닉스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생계와서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여러분 교재는 페이지 67쪽입니다. 자, 날짜는 7월 6일이고요. 7월 6일자로 들어가서 자, 제품을 팔고 생겨서 발행했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출의 과세 11번을 누르시면 되겠죠. 품목은 사무용 책상 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용 책상 등, 사무용 책상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수량 단가가 나와 있네요. 자, 수량이 1000개고 단가가 23,000원. 자, 그러면 거래처 코드는 아이닉스에 지금 판매한 거죠. 그러면 아이닉스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생계화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전자 눌러주시고 자, 돈은요. 자, 외상으로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2번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2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8월 10일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당사의 제품 원가 30만 원짜리를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자, 해당 제품의 시가는 50만 원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실제로 제품을 외부에 판 건 아니지만 자, 거래처에 무상으로 사업상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업상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거래처에 무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공짜로 줬다. 그러면 실제로 판 건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상 증여라는 간주 공급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업상 증여나 이런 간주 공급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생계화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선물을 주면서 생계화서를 끊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 이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부가세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매출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죠? 부가세에선 이것도 공급이니까. 그리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건별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간주 공급은, 이런 사업상 증여는. 자, 그럼 건별로 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시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다가 50만 원 공급가액짜리에다가 하고 우리 부가가치세는 그죠, 시가의 10%인 5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 주시는 거고요. 하단에다가 분계를 할 때는 차변했던 제품이 대변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거래처에 이거를 선물로 준 거니까 접대 목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해주시면 되죠. 원재료 매입 거래처니까 500번대 제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회계상으로는 이건 실제로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원가로. 30만 원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이 시가의 10%인 5만 원만큼을 과세를 하겠다. 그럼 이 5만 원만큼은 과세가 되는 거죠. 시가의 10%. 이것만큼은 국가에 내야 될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금. 그러면 이 부가세 예수금만큼 이걸 거래처에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접대비에, 즉 기업 업무 추진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 업무 추진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해서 3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자, 여러분 이 2번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법 사업상 증여 부분을 이론을 한번 또 검토해 보시고 자, 이처럼
실제로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면 자, 생계에서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매입매출점표의 매출에 건별로 입력해서 매출 신고를 하고 시가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죠. 하고 하단에 분기할 때는 이 제품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사용한 거니까 원가로 대체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타기정 대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타기정 대체 적용도 걸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가의 10%인 5만 원만큼 부가세 예수금만큼 이 기업 업무 추진비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상당히 좀 내용이 어렵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서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8월 10일이죠. 그래서 8월 10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로 신고하는 거니까 실제 외부에다가 판 건 아니지만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우선 매출에 우리가 생계에서 발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건별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14번에 건별로 입력하시고요. 사업상 증여니까 그냥 사업상 증여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품목은 꼭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상 증여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시가로 과세되는 거니까 시가가 지금 50만 원이니까 55만 원을 입력하시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어쨌든 간에 50만 원과 5만 원이 반영되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는 거기 보니까 어디 거래처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걸 필요가 없고요. 자, 분기는 혼합으로 가서 자, 부가가치세법이나 공급으로 보는 거지 회계상으로는 실제로 제품 매출이 아니죠. 회계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제품을 갖다가 쓴 거니까 제품 매출이 대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야 되는데 자, 여기 위에 50이라고 해서 밑에 꼭 50이 돼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 상단부는 부가세 매출 매입을 입력하는 거고 하단부는 분기하는 겁니다. 회계상으로는 이 제품이라는 자산이 다른 목적으로 타계정으로 대체된 거니까 조교에다가 8번 걸어주고 원가로 대체되는 거예요. 원가가 3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으시죠? 자, 그리고 차변에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상당히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한번 다시 꼼꼼히 복습을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업상 증여가 발생이 되면 매출의 건별로 시가로 입력하시고 하단에 분기할 때는 요 재고재산 타기정 대체를 걸어주시고 시가의 10%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보시면 9월 16일 88물산의 제품 9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생계하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88물산이 발행한 당대수표로 받았다. 자, 제품을 팔고 생계하서 발행한 거죠. 그럼 매출에 과세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날짜는 우리 교재로는 68쪽이고요. 68쪽 맨 위에 보시면 3번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16일 날 제품을 판매하고 생계하서 발급했다. 그러면은 매출에 그렇죠. 과세. 자, 매출의 과세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봤더니 900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900만 원에 부가세 90만 원. 자,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88물산. F2번 눌러서 88물산으로 걸어 주시고요. 자, 전자생계한설 발행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 걸어 주시면 되겠고 자, 88물산한테 당좌수표를 받은 거니까 회계상으로는 현금이죠. 그래서 1번 눌러주시면 차변의 현금,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분기가 완료가 되는 거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월 26일 날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을 잘나가 광고에서 주문 제작하였다. 대금 550만 원 부가세 포함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생계하서 발급받았다. 단 비품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간판 구입한 거를
B품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B품으로 꼭 잡아주셔야 되겠죠. 문제 제시 지문사항이 우선이니까 이 해당 지시사항에 맞춰서 우리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일 매출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날짜는 9월 26일이네요. 9월 26일로 들어가시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보통 예금으로 송금하고 생계에서 받았습니다. 간판을 공급받은 거니까 매입이죠. 매입에 51번의 과세. 이해되시죠? 51번의 과세로 잡아주시고, 자, 간판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예, 간판. 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보니까 금액은 550, 부가세 포함이니까 500만 원에 5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잘나가 광고라고 돼 있어요. 잘나가 광고 걸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화서를 받았나요? 그렇죠. 전자 1번 넣어주시고요. 자, 분계는 대금 550은 보통 예금으로 송금했으니까 혼합으로 가서, 자, 차변에는 B품으로 하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송금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자, 5번입니다. 자, 10월 15일 날 메타 가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아래 전자생계화를 발급받았다. 원재료를 매입하고 생계화서 받은 거네요. 자, 100만 원은 은성 가구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으로 배서 양도해서 줬다.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 자산이 증가하고 받으러옴으로 내가 배서해서 줬으니까 그렇죠. 대변에 받으러옴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잔액은 한 달 후에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메인 매출전표로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는 10월 15일입니다. 자, 10월 15일 원재료를 매입한 거니까 매입이고요. 그리고 생계화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에 그렇죠. 과세 51번으로 넣어주시고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자, 그 다음에 금액은 거기 보니까 수량 단가가 나와 있네요. 수량이 50, 그 다음에 단가가 5만 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서 구입했죠? 메타 가구에서 구입을 했죠. F2번 눌러서 메타 가구.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화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혼합으로 눌러서 차변에 원재료 자산을 구입했으니까 원재료 자산이 증가하고요. 매입세액만큼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에 증가하고요. 자, 대변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변에는 100만 원은 은성가구한테 받아서 갖고 있던 약소거음을 배세해서 줬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 없어지되 거래처가 여러분 누구한테 받았던 걸 준 거예요. 그렇죠. 은성가구한테 받았던 걸 준 거니까 거래처 코드도 은성가구께 대변에 코드가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0만 원은 어음으로 배세해서 줬고, 자, 나머지는요, 여러분 보니까.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아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이거 원재료를 구입한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6번입니다. 자, 12월 20일 대표이사 한태양은 본인 자녀 대학교 입학 축하 선물로 니캉전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부가세 별도로 380만 원에 구매하면서 당사 명의로 생계화서 발급받았다. 자, 이거는 회사 업무와 상관이 전혀 관련 없으니까 회사 명의로 생계화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법인 명의로 생겨서 받았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를 하는데 이거는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생겨서 받았지만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의 불공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법인의 돈을 이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이렇게 가져간 거니까 이거는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 한태양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같이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12월 20일. 자, 생계와서 받았지만 이건 사업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불공으로. 매입의 불공 54번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라고 써 있으니까 뭐 키워드 쓰시면 되겠죠. 디지털 카메라. 키워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키워드 입력하시고,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80의 부가세 별도니까 380의 부가세 별도로. 자, 어디서 구입했죠?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어디서 구입했나요? 보니까 니캉전자라고 돼 있네요. 니캉전자. 자, 이렇게 해서 조회해 주시고 전자생계화서를 발급받았고 그렇죠? 그럼 전자라고 넣어 주시고요. 자, 이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니까 뭘로 한다고요? 가지급금으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거래처 코드는 대표이사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이사 한태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태양 이렇게 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걸어 주시고 공제 못 받는 38만 원까지 포함해서 가지급금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대변에 보통예금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4번은 오류 정정하는 문제죠. 자, 문제 4번은 1번입니다. 8월 17일 사거리 주유소에서 영업부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여러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8인승 이하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가 초과될 때예요. 근데 지금 배기량이 800cc니까 이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 써 있다시피. 그쵸? 자, 경유를 주유하고 유류대 44,000원을 BC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 회계 담당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매입 매출전표에 카드의 면세로 입력을 했대요. 자, 여러분 우선은 잘 보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지금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그러면 우선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럼 매입에 카가로 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엉뚱한 걸로 지금 해놓은 거죠. 그죠? 카드 면세로 입력을 했다. 잘못 입력해 놓은 거니까. 자, 매입 매출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요. 자, 날짜가 언젠가요, 여러분? 날짜가 지금 8월 17일이죠. 그럼 8월 17일로 들어가서요. 자, 매입에 카면으로 해놨죠. 엉뚱하게 해놓은 거죠. 자, 배기량이 1000cc가 초과되지 않고 800cc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에 뭘로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57번에 카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유류대 44,000원이니까, 그쵸? 그럼 이거는 4만원과 4,000원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4만원과 4,000원. 자, 그리고 사거리 주유소는 맞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는 거기 보니까 BC카드 맞네요. 자, 그리고 분계를 카드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차변에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차량에다가 주유를 한 거니까, 그죠? 이거는 차량 유지비로 하시면 되는 거죠. 영업부가 사용하는 거니까 800번대로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69쪽입니다. 자, 11월 12일. 자,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자, 보니까 11월 12일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우리 회사의 공장 제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뭘로 됐어야 돼요? 복리후생비로 됐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일반전표 입력을 열어서, 자, 날짜는 지금 11월 12일이에요. 11월 12일로 들어가 주시면 지금 기업 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공장 제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번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결산정리 사항이 나왔어요. 자,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4,938만 7,500원, 부가세 대급금 3,404만 6천원이다. 자,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납부세금, 미지급세금, 환급세금, 미수금으로 처리해라.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자료로 분계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은 정리분계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입력하고요. 매입세액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세액을 나타내는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는 거를 차변으로 분계해주고요. 매입세액을 나타내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반대편으로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당연히 12월 말일 시점에서 정리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차변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을 차변으로 이 금액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문제 보면 예수금이 4,938만 7,500원이다 라고 나와 있죠. 4,938만 7,500원. 자, 그리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부가세 대급금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404만 6천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자, 지금 대차 차익이 나잖아요. 그죠? 자, 이게 플러스니까 대변의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거는 우리 내년도 1월 25일 날 납부해야 될 뭐예요? 그렇죠.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 세금이다. 이렇게요. 자, 어디 세무서다라고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생략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1,534만 1,500원이다. 이건 이제 내년도 1월 25일 날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을 나타내는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는 거를 차변으로, 우리 매입세액을 나타내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그래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미지급 세금으로,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아서 차변에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그럼 차변에 미수금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2025년도 7월 1일 제조부 공장의 화재보험료 1년분, 자, 720만 원을 전액 납부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연도가 25년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26년입니다. 자, 그래서 25년도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도 26년도 6월 30일까지 1년치 보험료 720만 원을 전액 납부하고 즉시 비용 처리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올해 7월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니까 720만 원 중에 12분의 6, 그죠? 내년도 6개월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비용을 미리 지금 25년도 단기에 미리 어,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보험료가 아니라 내년도 비용이니까 그렇죠. 성급 비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수정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대변에 보험료를 줄여주시고요.
자, 보험료를 줄여주시는데 이게 제조인지 봐야 되는데 제주부 공장의 보험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500번대 보험료를 줄여주시면 되죠. 내년도 6개월 치니까 360이겠죠? 자, 360을 줄여주시고요. 이건 내년도 거를 올해 미리 준 거니까 자, 우리 이걸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 그렇죠. 내년도 비용에 대해서는 성급 비용으로 비용을 이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성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인데 제주부 공장의 화재 보험료니까 500번대 코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올해 25년도 4월 15일 날 제조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차에 대한 자료이다. 아래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3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이 화물차에 대해서 취득은 올해 4월 15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자, 포토라고 되어 있고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감가상각을 얼마를 해야 될까요? 정액법이니까 잔존가치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역연수로 나누는 건데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취득원가 3천만 원에서 내역연수 5년, 그죠? 나누기 5년인데 주의사항은 올해 4월 15일 날 취득했으니까 취득한 월을 포함하면 9개월, 그죠? 4월부터 12월까지 12분의 9개월에 대한 감가상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450만 원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부니까 제조부와 관련된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감가상각의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신 다음에 자, 수동으로 분기할 건 다 했으니까 이거를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메뉴를 닫고 어디로 가시면 돼요? 결산 자료? 그렇죠. 입력으로 가서 1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해주시면은 자, 결산 자료 입력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감가상각 금액 450만 원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제조부서기 때문에 여기 경비 안에도 감가상각을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도 감가상각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조부기 때문에 우리 제주경비 쪽에, 경비 쪽에, 감가상각비 쪽에 차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쪽에다가 45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전표 추가를 눌러보시면 되겠네요. 자, 추가하겠습니까? Yes.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에 분계가 들어가 있겠죠. 12월 31일자에 들어가 보면 자, 들어가 있을 건데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면 차변에 500번대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어서 209번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기말재고 금액을 입력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기말재고를 0으로 인식해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 처리를 해준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채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표 추가를 눌러서 반영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는 채점이 들어가는 거죠. 450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2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6번에 1번입니다. 4월에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특정거래처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서 자, 4월에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외상매출금 계정을 조회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봤냐 하면 회수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됐다라는 거는 자, 어떻게 분개를 하죠, 여러분? 외상매출가 회수가 되면 차변에 현금 등이 들어올 거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기록이 되겠죠. 그럼 회수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계정 원장을 조회했을 때 대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변. 자, 그러면 4월에 외상매출금 회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변에 여기 보니까 2,180하고 1,820만 원에서 4천만 원이 회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4천만 원이다. 월계 금액을 확인하면 돼요. 월계 이 금액 4천만 원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하고 보통 예금으로 회수가 됐죠. 또 이것도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을 물어봤으니까 대변을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뭔가요? 자, 1월부터 6월 중에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작은 월의 차이가 얼마냐? 양수로 입력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면 돼요. 총계정 원장을 눌러서요. 총계정 원장을 눌러서 자, 6월 달이죠. 그죠? 그럼 지금 보면은 기간이 1월에서 6월이죠. 그러면은 1월에서 6월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을 조회하면 되겠죠. 제품 매출을 조회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가장 큰 월은 6월이네요. 그죠? 6월 1억 4,715만 원. 가장 작은 월은 언제죠? 2월이네요. 2,952만 원. 자, 그러면은 6월하고 2월에 이 금액을 계산기로 눌러서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1억 4,715만 원 빼기 그리고 2,952만 원. 요 차이 금액이 1억 1,763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 금액이 답이 되는 거죠.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액을 물어봤으니까 그 차이 금액을 답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에서 6월에 생계하소를 받은 고정자산 매입 세액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고정자산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계하소를 받은 고정자산 매입 세액.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해 주시고 자, 매입세액 생계한서 받은 것 중에 고정자산에 뭘 물어봤어요? 세액란을 물어봤으니까 637만 2천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매입세액 쪽에 고정자산에 637만 2천 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해보시는 게 가장 점수를 또 고득점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이니까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는 연습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